안녕하십니까, 배현 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든 이유는 이 구충제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충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구충제를 어떠한 기생충을 죽이느냐, 요것도 첫 번째랑,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번 먹느냐 이건데요. 어떠한 기생충을 죽이느냐 이거는 아주 많은 영상들에 나와 있고 저도 여러 번 영상을 올려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토양 매개성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충, 요충, 그 다음에 편충 이러한 것들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기생충이고, 고래회충은 안 들어가요. 이거는 생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에서 나타나거나 육류에서 나타나는 기생충은 우리가 약국에서 그냥 구입하는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를 먹는데 구충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삐 틀린 거예요. 그거는 회를 자주 먹는데, 특히나 민물회를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흡충류라든지 이러한 기생충에 사용하는 그 기생충 약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방을 받으셔서 드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 논외로 하고요. 두 번째, 몇 번 먹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여러 번 먹어도 되죠. 이게 흡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먹어도 되는데 사실 굳이 여러 번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구충제를 두 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구충제를 쓰느냐가 먼저 포커스예요. 요충에 사용한다면 두 번 먹는 게 맞습니다. 요충. 요충은 이 알을 낳잖아요. 이 알은 구충제에 구제되지 않아요. 구충제에 죽지 않기 때문에 성충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충이 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요충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을 먹는데, 요충이 죽었다 하더라도 알이 부화되면 걔가 다시 또 성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이 부화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구충제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먹게 돼 있어요. 7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흘 있다가 한 번 더 먹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20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는 그냥 한 2주 정도 있다가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인서트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거대로 말씀드려요. 일주일이 있다가 먹도록 해서 완전 박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 먹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이게 문제가요. 요충은요, 이게 만약에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7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다 신고합니다. 이게 신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얼마만큼이나 신고가 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 2023년부터 제가 2025년까지 감염병 포털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충이 총 신고 건수가 15건이에요. 15명. 그러니까 요충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요충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뭐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충은 신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요충은 엉덩이 가려움, 항문 소양증이 생기기 때문에 알 때문에 굉장히 가렵거든요. 밤이 되면 특히 엄청 가려워요.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해서 이게 반드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요충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고가 다 된다고 보고, 신고가 됐을 때 거의 신고 안 된다는 얘기는 요충 때문에 구충제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약국에도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구충제를 드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년에 2차례 정도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먹으라고 하냐면 저는 회충입니다. 회충. 이 회충은요, 잘 몰라요. 감염이 돼도 잘 모르고, 회충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장에 그냥 기생을 하기 때문에 뭐 심하면 장벽을 뚫고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중증 회충이라고 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장에 기생을 해서 이제 우리의 먹을 것들을 탐내잖아요. 그래서 이 회충은 사실 모르게 감염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극히 드물다고 봐요. 그래서 회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갔다 오거나 거기에서 이제 날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야채라든지 과일, 이런 날 것들을 먹게 되면서 거기에서 감염돼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갔다 오시면
웬만하면 휴가 갔다 오시면 구충제는 한 알 정도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충은요 한 번으로 박멸이 돼요. 그래서 용법에도 회충은 1회 요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먹게 돼 있고요. 회충 같은 경우에도 감염법 표탈에 가보면 우리가 신고된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충도 총 신고 건수는 8건밖에 안 돼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충하고 다르게 신고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갖고 있어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잠복기도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넘어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충제는 1년에 2번 정도 그냥 회충을 박멸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거를 생략하고 그냥 한 번만 드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리고요. 요충의 경우에도 알이 없는 경우에는 성충만 있다 그러면 한 번만 먹으면 박멸돼요. 알 때문에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충에 실제로 감염됐을 때는 당연히 정치료법을 써야 하고 감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2번을 먹을 필요가 없다. 회충의 경우에도 굳이 2번을 먹을 필요가 없고 한 번만 먹는다. 물론 편충도 한 번만 먹게 돼 있지만 편충은 치료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 정도의 생각으로 구충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충제는 언제 먹는 게 좋으냐? 구충제는요 보통 공복에 그냥 드시면 되죠. 그런데 음식하고 같이 드신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흡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편할 때 드시면 되고요. 뭐 씹어 먹어도 되고 물에다 그냥 삼켜도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전에 그냥 편하게 드셔라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다른 약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편하게 그냥 자기 전에 하나 드시면 무난하겠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가족 간에 같이 다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쓰시게 되면 가족 간에 같이 쓰신다. 요즘에는 2알씩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사람분으로 쓰거나 왠지 감염이 좀 의심이 되는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한번 더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충제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예요. 구충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토양성 매개 기생충만 제거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요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생활을 할 때 감염이 되는데, 요거는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 요충 감염도 그닥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구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를 먹는다거나 육류를 날것으로 먹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 없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구충제는요. 그 외에 어디 동남아를 여행 갔다 왔다거나 또는 뭐 단체 생활에서 요충에 감염됐다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데 만약에 요충에 감염됐다면 한 번 복용하고 나서 일주일 또는 열흘 또는 20일 있다가 한 번 더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2번 복용이죠. 완전 박멸을 위해서. 회충의 경우에는 한 번만 복용하면 된다. 그래서 요충에 특별히 감염된 것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회충을 박멸할 목적으로 그냥 한 번만 연 2차례 정도 드시면 좋고 만약에 동남아시아를 여행을 다녀오셨다면 한 번 정도 더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 요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구충제에 대한 거는 완전히 정리됐겠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제 영상 구충제 복용법 등등등 작용 기전 이러한 것들은 아마 다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검색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